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고 또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증여보다 저가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세금이 발생되잖아요. 양도세, 증여세. 요걸 좀 간과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하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왜 조심해야 될까요? 자,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금이라는 무서운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는요 이렇게 가족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거래보다 훨씬 더 현미경으로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국세청이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가족끼리 거래하는 건데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충 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요 실무적으로 좀 복잡해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요 양도세 또 증여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폭탄을 피해갈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팔고 나서 그 차익만큼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선심도 쓰고 또 자신도 처분해서 보유세 등의 그런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좋죠. 자, 그런데 자녀에게 집을 팔 때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선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바로 저가 양도라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낮은 금액에 파는 경우는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첫 번째, 시가의 95% 이상, 두 번째, 시가에서 3억을 뺀 금액 이상, 이 두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나름 쉽게 썼는데 그래도 뭔가 잘 모르시겠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가의 95%, 12억의 95%면 11억 4천이죠. 그리고 시가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그러면 9억이 되죠. 이 두 가지 금액 중에 큰 거, 즉 11억 4천 이상으로 거래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 재산 8억 아파트를 자식과 거래를 해요. 그러면 시가의 95%면 7억 6천이죠. 또 시가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이면 5억 원. 이것 중에 큰 금액인 7억 6천 이상으로 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식 입장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매매 거래를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사고 팔았는데 증여세를 또 낸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저가 양수로 걸렸을 때입니다. 자, 저가 양수에 따른 그 증여세 기준은요 팔았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내게 되는 양도세하고 기준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사거나 또는 3억 원 이상 싸게 사면 저가 양수로 보게 돼서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시가 15억 아파트를 아들이 만약에 13억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5억에서 13억을 빼면 시가보다 2억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5억에 30%면 4억 5천이죠. 자, 이거보다 작아요. 그죠? 또 3억보다 작아야 된다 했잖아요. 2억이니까 작죠. 그래서 15억 아파트를 13억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버지의 아파트 시가 15억 아파트를 아들이 12억에 사게 되면 얼마 더 싸게 사는 거죠? 시가로? 네, 3억 싸게 사죠. 그러면 15억의 3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3억 이상 여기에 걸리게 되죠.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사면 이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걸립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갱신이 되죠. 그러니까 10년마다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 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아이가 커서 10년 뒤인 11살에 2천만 원 증여하고 성년이 된 21살 때 이때는 5천까지 증여 가능하다 했죠. 5천 증여하면 9천만 원 세금 하나도 없이 증여할 수 있죠.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할 증여 전략입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지죠. 예를 들어서 아들 한 명에게 3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1억 이상 5억 이하는 증여세율이 20%예요. 자, 그런데 아들, 딸 3명 있으면 한 명에게 1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세율이 10%죠.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많다면 이것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배우자는 얼마까지 면제가 되죠? 증여세? 6억 원까지. 그리고 자녀는 아까 보셨듯이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 그리고 기타 친족들도 1천만 원까지 면제가 돼요. 여기 사위, 며느리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자 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재산 공제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 활용입니다. 자, 이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엄청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이요, 증여자, 아버지라고 해볼게요. 60세 이상, 또 아들, 딸은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목적, 부모가 주는 돈을 중소기업 창업 자금에 쓰게 되면요, 엄청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 혜택을 볼까요? 5억까지는요, 증여세 면제 받습니다. 엄청나죠? 또 5억 초과돼서 증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의 10%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셨듯이 10억에서 30억까지는요, 무려 세율이 40%예요. 그런데 10%로 다운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상적 생활비 지원 활용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일상적인 생활비는 증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과세 대상 생활비 지원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요 세 가지 정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용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받은 돈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자, 용도 외 사용. 아까 이렇게 생활비, 교육비, 용돈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재산 취득,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금액.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돈을 주게 되면요, 이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혜자의 경제력. 자녀가 이미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이 충분히 있고 또 벌고 있을 때 이게 돈을 주게 되면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세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가족 간 대출.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리고 또 차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이걸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이자로 빌렸으면 이건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 4.6% 이거 이상은 지키셔야 돼요.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걸 안 지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 차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좀 전에 가족 간에도 이자율 4.6%는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억 1,700만 원에 4.6%는 얼마죠? 998만 2천 원. 자, 그런데 좀 전에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2억 1,700만 원까지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지 않아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중요한 증여 전략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0년 단위 증여 활용하자. 두 번째, 자식이 많다면 분할 증여 전략을 활용하자. 또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네, 며느리 사이까지 다 활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만약 자녀가 창업한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자. 다섯 번째, 일상적 생활비 지원을 활용하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가족 간 대출을 활용하자. 네, 이거 활용하시면 부모가 또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받는데 세금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이 부동산이요, 그 부동산 상품 또 거래의 상황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증여 또 매매 하실 때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